자,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2,100만 달러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좀 방송을 녹화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코인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서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좀 챙겨보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했던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FOMC 5월 회의록이 코인 시장에는 가장 큰 변동성을 줬던 이슈 중에 하나였겠죠. 사실 연준 위원들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공개됐던 회의록이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변동성에 주의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자체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경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6월, 7월까지도 금리 동결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금리 인하를 했죠. 이로써 미국이 4.5%의 기준금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2.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격차가 2%포인트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좀 들어오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코인 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성을 주는 이슈는 아니겠고요. 코인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나 전반적인 메이저 코인들이 원화 기준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조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국내 기준금리 상황과는 크게는 연관성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준금리를 놓고 각국이 서로 각자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인 시장에도 전해진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이라고 명명했었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월권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트럼프의 해방일 관세 정책 시행을 중단시킨 게 되는데, 자, 7월 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가 이제 유예된 게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관세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기 삼아서 여기저기 좀 협상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는 엄청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게 과연 제동이 걸리는 것일지, 여기에 코인 쪽에서의 언론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관세 정책 중단 판결 덕분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인 스위프트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은 이미 사상 최고치 경신을 임박한 상황인데 지금에서의 모멘텀이 바로 이 관세 금지 판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덕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이어주면서 12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해당 이슈와 함께 오늘 비트코인 장중에도 변동성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10만 9천 달러, 오늘 오전에는 또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돌파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10만 8,5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지난 10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유입세가 기록이 됐었는데 40억 달러 넘게 유입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5월 들어서 거의 한 5거래일 정도만 유출이 기록이 됐고, 나머지 거래일은 전부 다 기관 쪽에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옵션 미결제 약정이 462억 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엄청난 급증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레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을 활용한 고급 해지 전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놓고 이 가격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즉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가격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상승 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아마도 변동성이 위쪽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사례들도 늘어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키스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이자 파키스탄 총리로 활동하고 있는 빌랄 빈 사키브라는 분께서 이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선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암호화폐를 결코 합법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존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죠. 합법화도 안 하는데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정부의 입장이 지금 180도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비축한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수할지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2025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국을 선례 삼아 파키스탄도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정부나 국가의 판단이 아니라 아예 거래가 금지됐던 그냥 합법화가 되지 않았던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 예상 이 게임스탑의 비트코인 매입이다 말씀드렸었죠. 어느 정도 규모일지가 구체적으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4,700개를 매입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게임스탑 이사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재무적 자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이 투자정책 개정안에 지난 2월에 이미 저는 동의를 한 바가 있었고 얼마를 언제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를 통해서 4,700개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스탑의 CEO도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 글로벌 통화 평가 절하 해지의 기능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물량을 담아가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제 이름이 있는 밸류가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 비트코인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스트래티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마도 비트코인 덕분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게임스탑 주가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호재만 좀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2,100만 달러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회사들은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하던가 주식을 발행하던가 해서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구간에서도 비트코인이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최고 고점과 그 시기가 유사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레벨이 1.01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1.03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가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었던 시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도 단기 보유자들은 수익 실현에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구간으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파키스탄, 게임스탑 전부 다 이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해당 내용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외 또 주요 인사들이 내놓았던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JD 벤츠 미국 부통령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한 미국에서 미국 국민 기준으로 5천만 명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숫자가 곧 있으면은 1억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보다도 2배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 세법으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이디 벤츠 부통령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지금 급등하는 데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복잡한 절차,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전 정부가 해놨었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코인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편의성도 제공하고 또 코인의 보유자들이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 본인도 역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해서 보유자들이 2배가 증가가 되면 가격도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전한 호재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날 트럼프의 아들들도 참석을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17만 달러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2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은 지금 5월까지 총 17만 달러가 돌파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록스트림의 아담백 CEO 같은 경우는 5년 안으로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 100만 달러 예상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도 수용하고 있죠. 게임스탑과 같은 대기업도 사고 있죠. 국가와 기관들, 기업들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5년 안으로 100만 달러는 간다. 라고 블록스트림의 아담백 CEO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오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디커플링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디커플링 된다는 건 알트의 시즌이 온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 신호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강력한 강세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4,500달러에서 5,3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됐었던 코인 중에 하나는 페페 코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그림을 올렸어요. 트럼프 본인이 신이 보낸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여기 뒤에 자세히 보시면 페페가 서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페페가 서 있어요. 근데 이 사진 하나로 오늘 페페가 10% 가까운 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보다는 좀 상승 흐름을 줄여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일 대비해서 여전히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코인들의 현재 차트상의 모습은 어떠한지
파이어 차트에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62%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파이어 시그널들, 이 가장 중요한 건 4일 추세 라인인 파이어 트렌드가 지금 80% 넘게 찍히면서 시장 안에서 앞으로 4일 정도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지표 같은 측면에서도 파이어 시그널이 58%가 롱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좀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막 롱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떴습니다. 지금 RSI 지표 자체는 좀 숏에 대한 비중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그널 자체가 롱에 대한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채널도 보시면 하락 채널을 막 돌파하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락 채널의 상단,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 위에 트렌드 어퍼 라인인 11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도 가능해 보이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파이어 라인을 웃돈 채 캔들이 형성되곤 있습니다. 지금 L에 대한, 롱에 대한 시그널이 오늘 오전 7시에 뜨고 나서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보였다가 저녁 시간 돼서 좀 상승불이 좀 잦아드는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파이어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인 시장 오늘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어떤 쪽으로 변동성을 보일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파이어 차트 시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